좋아요, 구독. 네, 저희가 열심히 협찬받아서 홍보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지 않으셔서 당첨자분들 선별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당첨자 결과는 자막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아래 이메일 주소로 스킨 부탁 촘촘 매직 샴푸 받을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경제사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에 7월달을 마감하는 거의 마지막 주를 향하는 저희 경제사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특집으로 요즘 변화무쌍한 2차 전지주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너무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요, 토 나와요 하고 있지만 이런 급변하는 흐름들 쪽에서 과연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거를 짚어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직접 투자하고 계신 예, 윤석천 평론가님 모시고 또 1시간 재밌게 또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뭐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밤이 너무 덥더라고요. 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때 그렇게 급등하다가 예. 또 이틀 만에 또 급변동이 나오는 이런 예. 2차 전지로 투자의 마인드가 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 예. 네. 시장 전반적으로 최근의 흐름들 한번 잠깐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아마 시장도 뭐 2,600에 깼다가 올라왔다가 좀 네. 난립니다. 네. 뭐 2차 전지 쪽으로만 국한시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어제 전까지만 해도 뭐 그야말로 불꽃을 쏘듯이 달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제부터는 뭐 변동성이 무지무지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 뭐 비슷한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투자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지러우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우리가 좀 먼 곳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십니다. 먼 뭐, 곳을. 네. 그게 뭐 투자를 갖다가 굉장히 오래 하신 네. 투자 뭐 전문가이신 분들도 어지러운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어제는 뭐 예. 막 거의 뭐 패닉했다. 예, 어제 예.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네. 다들 술 먹자고. 시장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술 먹자고 다들 난리더라고요. 예. 예. 근데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인데 네.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네. 뭐 참여하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느낀 거는 이럴 때일수록 좀 먼 곳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먼 곳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네.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마음을 갖다가 다잡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얘기 해주십시오.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잡았어요. 네. 그 2030년까지 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조 달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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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기차 시장 규모는 29년까지 1.5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야. 1.5조. 반도체보다 더 커지는 시장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배터리만 좀 떼어서 놓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한 전기차 EV 시장 다 얘기하시는 EV 시장에서 한 네. 1.5조 달러 정도. 네. 예. 거기서 한 배터리 부분이 차지하는 게 한 60% 접으면 60%. 약 9천만 달러. 네. 근데 반도체는 30년이고 네. 아까 그 전기차는 29년이니까 30년까지 좀 스펙트럼을 넓혀 보면은 거의 비슷한 거의 거예요. 반도체 시장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반도체 시장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그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얼마죠? 어제까지 1조 달러가 좀 넘는 줄 알고 1조 있습니다. 달러, 예. 1조 달러가 넘죠. 그다음에 애플. 사실은 지금 휴대폰 시장 자체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애플의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서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다 합쳐서 네. 그 소재 회사들하고 셋업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시총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걸 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뭐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주 예, 예. 빅픽처를 그려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배터리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의 어떤 출현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가다가 해요. 네. 사실 세상을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네. 적어도 배터리 분야에서는 사실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명언이시네요. 예. 거기에 지금 위대한 기업들이 속속들 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의 가치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최고 수준에 있다. 네. 그리고 몇몇 개 그 그룹들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을 갖다가 완성해 가고 있다. 네. 이거는 그것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 이거 참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인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시장이라는 거는 네. 변동성이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누구의 의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장난이든 네, 네. 아니면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네. 차익 실현 매물을 갖다가 일시에 내놓든 네. 그런 기재들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죠. 예. 시장은 거의 뭐 완전히 조변석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렇지- 환호하다가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위대한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 그런 싹이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주가는 우상향하게 돼 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요즘에 나왔던 이제 단기적인 시장에 약간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들. 네네네. 이거는 그냥 시장이 너무 좀 단기에 관심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나왔던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은 시간이 뭐 이렇게 시장이 특히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그 포스코라든지 네.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것이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는 네. 그동안 좀 천천히 오다가 요 근래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네. 사실은 일종의 이제 뭐 백기 선언을 하면서 숏 스퀴즈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실제로 그 증거는 공매도 대비율 같은 것들이 좀 줄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 자체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룹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거고 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좀 아직 그런 증상이 좀 안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급격하게 올랐던 거고요. 네. 그렇게 급격하게 오른 것들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한 150만 원 정도 선을 타치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라운드 숫자잖아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한 10, 뭐 50, 네. 100 이렇게 잘릴 때 좀 거기에 의미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150. 예. 예. 그 정도의 이제 의미를 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사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네. 이 뭐 어느 정도 쳐져 나왔다. 네. 거기에는 사실 공매도 세력의 일종의 압력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뭐 일부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뭐 짤짤이 일치는 네. 뭐 좀 급격하게 눌렀다가 좀 사서 갚고 뭐 예. 이런 현상들. 거기에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벌었던 사람들의 어떤 투심 같은 것들이 그렇죠. 사실은 좀 흔들리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딱 그 각이 150만 원대 딱 접었다. 예. 이런 예. 표현들. 예. 네, 근데 어제 그런 건 있어요. 어제 보니까 최근에 한때 주가가 꺾이기 시작할 때 보니까 네. 같이 한번 이제 꺾이기 시작할 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게요. 갑자기 이렇게 예. 확 무너졌다. 이런 그러게 변화도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예.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은 듭니다만.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그래도 뭐 다른 뭐가 있다는 건 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제 약간 가파르게 올라갔던 거에 대한 버거움을 보여줬다. 라는 정도로는 해석을 하는데 예. 솔직히 말씀하셨던 거랑 동감합니다. 예. 지금 뭐 어제와 네. 한 뭐 3일 전과 네. 기업 가치가 바뀐 게 있나요? 펀더멘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어떤 전망 네. 뭐 이런 것들이 바뀐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매크로적인 어떤 거시경제적 위기가 닥친 것도 사실은 아닌 거고. 네네네. 그렇다면 흔들리는 거는 사실은 누군가 흔들었고 네. 그 누군가 흔든 거에서 누군가는 거기에 이제 사실은 따라간 거고요. 네. 그 시장이 반응했고.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한 네,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흔들려고 했던 세력들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일단 그 사람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이제 오늘 장 후반부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지금 이제 역시 뭐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네.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적인 어떤 포지션을 갖다가 타임테이블을 갖다가 좀 길게 해놓고 네. 좀 장기적인 보유를 생각하셨던 사람들까지 흔들리느냐 네. 아니면 흔들리지 않느냐가 그렇죠. 결국은 네. 이번 사태가 어떤 형식으로 귀결될지가 사실은 음.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을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어떤 큰 그림 잡아주시는 네네네. 우리 평론가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 근데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리 성장하는 산업이고 좋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보통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었어요. 네. 이제 이게 꾸준히 각대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예.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관심이 또 집중되다 보면은 네네. 너 아들아 예. 에코프로 갖고 있니? 뭐 예. 이러면서 전화 나오는 이런 예. 상황이 되면서 이제 어떤 관심이 한번 급증하게 되면 예. 평소 가던 경로보다 좀 이탈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러면 시장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그 어떤 자정작용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좀 누르는 거죠. 예. 혼자 이렇게 갔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나오는 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이번 주 들면서 진짜 특이한 케이스는 2차 전지가 막 가면서 좋은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버티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네. 말씀드린 사람들은 네. 기관입니다. 예. 기관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또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야 돼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을 다 정리하고 따라가는 게 개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기관이 더 심해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데 저희 돈을 맡겨놓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빠지고 그렇죠. 네, 또 2차전지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2차전지 쪽으로 몰려가는 건 좋은데 나머지 종목들이 빠졌잖아요. 그럼 어제 같은 경우나 그 고점 나왔다가 좀 밀려있을 때는 그러면 밀렸다가 나온 자금들이 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멍하니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더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시장입니까? 이게 한쪽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정자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더 고통스러운 이런 시장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도 뭐 그 대표님 말씀에 뭐 거의 100% 동감을 하는 거고요.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여기서 그런 표현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기관들보다는 개인들이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 조절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또 뭐 고객들의 환매 요구도 빗받칠 수 있는 거고요. 특정 섹터에 몰려 있는 것들은 그렇게 된다면 그 종목을 갖다가 팔지 않을 수도 사실은 없는 거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제약들이 좀 있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피터 린치도 그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부를 조금 한 개인들이 사실은 기관들보다 더 우세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 양반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 양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현상을 가지고 뭐 어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갔던 경로 그대로 움직이다 보는데 좀 너무 시장에 과열이 되다 보니까 아까 그때 보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쑥 솟아오르는 거는 당연히 그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렇죠. 너무 관심이 집중되면 누르는 현상들. 그 흔들리지 않고 뭐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라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주가도 굉장히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이 프로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업을 산다고 생각을 해라. 그럼 편하다. 사실 주가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지분문은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뭐 유상증자를 떼인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내 주주 가치는 내가 그 기업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기업에 갖고 있는 내 포지션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 기업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이익을 과연 미래에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관점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섹터에서 바뀌었냐? 뭐 전혀 저는 그게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뭐 가령 뭐 에코프로비엠이 27년까지 뭐 한 양극재 70만 톤을 하겠다. 그것도 26년까지 뭐 좀 앞당겨졌죠. 그다음에 포스코가 그 2030년까지 뭐 100만 톤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뀐 적이 없지 않습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23년 7월인가까지 수주액이 지금 106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 자체는 사실은 바뀐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동안 오버슈팅한 일종의 이제 오버슈팅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미래 가치를 갖다가 완전히 반영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 생기는 현상인 거고요. 사실 지금 이제 일반 개인들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 매물들도 사실은 그것들이 매수 대금으로 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2차 전지 섹터에서 떠났다. 난 이 정도 벌었으니까 만족하고 난 뒤도 안 돌아볼래.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겠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한은에서 발표를 했죠. 며칠 전에 우리나라 초과저축이 100조입니다. 100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게 그러니까 평균 추세선을 벗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100조예요. 그 100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불꽃처럼 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금이 갈 때는 뻔하는 얘기예요.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산 시장이. 그럼 이 돈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까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는 때만 오면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그 어떤 개인들의 어떤 위력, 어떤 세를 갖다가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에 돈이 많은데 좀 빌려주십시오. 저 주식 좀 사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초과저축률 이것도 보면은 저희가 가계부채도 늘어나지만 또 초과저축률도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이것도 약간 양극화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초과저축이 늘어난 계층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중상층 이상에서 사실은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20년에서 22년 사이에 IT 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은행도 엄청나게 호황이었고요. 맞습니다. 예. 성과가 얼마씩 줬어요 그때. 이런 것들이 다 초과저축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이 돈들이 빚을 갚기보다는 네. 사실은 소비도 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빚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 예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형태로. 네. 그럼 그런 자금의 성격들을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 100조가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음. 돈이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런 이제 네. 2000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어떤 성장 섹터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섹터가 나온다. 네. 이런 자금의 무브먼트는 계속 나오겠다고 아, 생각하시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의 그 지금 2000년지 섹터뿐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괜찮은 섹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네. 주목을 받는 섹터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는 언제든지 돈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지금 그 초과저축을 이룬 세대들이 어떤 세대의 특성이 있느냐면은 네. 팬데믹 때 급락했을 때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번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젊은 층들 중에서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기억이 사실은 내가 여기서 한번 옛날에 큰 돈을 벌어봤었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돈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할 개연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섹터 시장으로만 좀 좁혀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만 나와라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는 정도까지 어떤 조정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이 자금들은 얼마든지 불쏘시개 역할을 다시 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 그러면 주식을 계속 해야겠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금들도 들어올 테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떠나 있으면은 네. 사실은 다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알죠. 맞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랑 네네네.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랑은 그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뛰는 날이 1년에 며칠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너무 개걸음하다가 횡보하다가 조금씩 올르다가 음. 그러다가 아우 내가 도저히 못 참아하고 주식 정리하면 그 하루 이틀 며칠 사이에 그냥 확 하고 튀어버리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러고 집에 가서 울면서 그렇죠. 오늘 이번 달에 또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결과는 시장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네. 저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은 지난번에 저희랑 얘기하다 보니까 사셨다고 썼었는데 네. 수익 많이 사셨겠고요. 수익을 많이 났는데 거의 한 40%, 예. 40%에서 50% 정도는 날라간 것 같아요. 아 지금. 고점에서요. 네, 고점에서 고점 대비해서 한 갖고 40. 계신 거죠? 네, 네.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 이번에 만약에 또 조정이 충분히 나온다. 일부 종목은 또 담은 것들이 있어요. 아, 조정이 추가로요? 나온 것들. 예. 네. 그거를 털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러니까 추가로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 네. 더 사실 의향이 있으신 나는 거죠? 분할해서 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해서요? 네, 분할해서. 아, 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러면 어차피 관심이 높다 보니까 네. 나온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불안한 거는 뭐 네. 인지상정이에요. 사실은 저도 불안하죠. 그 사람이 네. 사실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익이 날아가는 걸 더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애초에 손실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얘기십니다. 이게 손실 회피 심리라고도 일종의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내 본전을 생각을 안 하고 최고점을 갖다가 내가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었는데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500만 원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주식을 던지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네. 근데 그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건데 엉덩이가 무거운 얘기는 네. 손실이 날 때보다 이익을 날 때 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들 가끔가다 커뮤니티 보게 되면은 네. 내가 5년 뭐 이렇게 그냥 엉덩이가 무겁게 가졌다 그래가지고 자기 계좌 오픈해가지고 인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예.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좀 높아졌다라고 해서 팔고 네. 좀 낮아졌으면 사고 이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냐. 그거 가능하면 신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그러면 2차 전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럼 네. 아무 뭐, 종목이나. 예, 아무 종목이나. 살짝 팔다.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네. 따라서 한번 팔면은 다시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음.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네. 단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면 한두 끝도 없는 거고요. 네. 비교적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항상 시장을 봐라. 네.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시간을 두고서 사실은 보고 네. 사실은 매매창을 닫는 게 편한데 요즘은 뭐 워낙 세월이 좋아져서 뭐 휴대폰 들고 다니는데 뭐 휴대폰에 다 깔려 있고 하니까 안 볼 수는 사실은 없죠. 그렇죠. 그냥 보게 돼요. 그냥 돈이 담겨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제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대기업에서 임원이 돼가지고 CEO가 되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 생각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주식시장에서 이런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 치고 사실은 일종의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랑 가까운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반성을 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사실을 어렸을 때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알았으면 사실은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하는 게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개인적인 머리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이런 거랑은 좀 별개예요. 그 다음에 회사 이렇게 묵직하게 다녀가지고 CEO하고 나오는 친구들 보면 커다란 기업에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다닐 때도 특출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서 이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성실, 끈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덕목과 또 주식에 대한 예의까지도 잘 알려주신 우리 평론가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아직도 여전히 조정 나온다.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계속 매수하시겠다.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기사가 또 크게 됐어요. 배터리 아저씨 요즘 핫하신 분이죠. 배터리 아저씨도 어제 보니까 2차 전지주 이제는 조심. 뭐 이런 쪽으로 또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너무 올라 밸류에이션으로 부담.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숏 스퀴즈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어도 3년 정도 보고 산다고 하면 언제든지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종목은 가격이면 뭐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사실은 한 일주일 전인가 좀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거 사는 게 좋냐.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사라. 근데 못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만 혼자 뒤처진다는 어떤 뭐 포모 주문이라고 보통 얘기잖아요. 잊혀진다 아니면 뒤처진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남들은 다 에코프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덥석이 이렇게 사가지고 사실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이번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시장에 접근할 때는 그게 특히 이 달아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어제 오늘 급락 양상을 보이지만 언제 또 급등할지 몰라요. 근데 급등한다고 해서 그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급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이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공매도 잔고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니면은 자신들의 어떤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쇼커버링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올라갈 거고요. 그걸 갖다가 또 줄이기 위해서 어느 고점에서 좀 막 눌렀다가 좀 내리면 사고 뭐 이런 형태를 갖다가 반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얼마든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이게 어지러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조정시를 노려라. 조정시에 어떻게 보게 되면 분할 매수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 타임 테이블을 좀 길게 봐라. 2년이 진짜 무리라고 한다면은 1년 정도의 어떤 타임 테이블 정도는 보고서 이걸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글쎄요. 지금 시장에 진입하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이 빠졌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 얼마지? 덥석.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많이 빠졌네. 근데 이게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예, 예, 내일 또 예.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또 30주 추가 사고 네네네. 또 보니까 내일 또 빠졌습니다. 예. 어차피 또 장기로 보니까 예. 또 30주 사고 이러면서 그 결국 주가라는 건 기업의 이익이 만드는 건데 네. 실적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너지는 기업들은 뻔해요. 네. 실적이 앞으로 전망이 없는 기업들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네. 빠졌다고 그런 기업들을 사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업 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우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거의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업종들, 그게 네. 2차전지 섹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기업 이익을 보상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네.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은 네.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개인적으로는 120, 130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버겁운데 네. 잘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 네, 그러면 그때 시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아마 시총이 지금 130 그러니까 30조가 넘어갔습니다. 네. 네, 3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 약간 오버슈팅 나온 부분과 한 30조 언저리쯤에서 한번 단기 지지권 마련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걸- 그렇게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네.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20년인가 20년에 비해서 그 이익이 영업이익이 11배인가 정도 늘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 늘었죠. 네, 근데 주가도 한 10배 정도 뛰었거든요. 맞습니다. 13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를 본다라고 뭐 150만 원 거의 터치했었나요? 153만 9천 원. 3만 9천 원 네. 터치를 했으니까 못 보셨었고요. 사실, 아주 예.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깜빡했어요. 네. 어쨌든 네. 그 정도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이익을 갖다 보상하는 수준까지 주가는 올라간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현재 시점에서요. 네. 그렇다면 그 위로 가는 거는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음. 갖다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회사들 한번 볼게요. 근데 예. 시장에서 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양극재 쪽에서 LNF는 왜 이렇게 볼까요? 라는 얘기 또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이거는 혹시 같은 양극재 업체고 예.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때 더 많이 빠진다. 예. 거의 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이런 쪽에서 같은 양극재도 다르게 봐야 될까요? 다르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저 지배 구조상에 네. 약간 좀 그 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취약한 측면들이 있죠. 지배구조상. 예. 예. 지금 LNF 그룹을 갖다가 그 회장님께서 갖고 있는 지분 자체가 네. 사실은 한 20%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총 합치면 세로닉스라는 회사가 14%. 그리고 나머지 그다음에 보게 되면 무슨 전기인가요? 네, 23%입니다. 최대 그죠, 지분들이. 그죠. 네. 그게 뭐 가령 뭐 유증이라든지 지금 설비 투자를 막 해야 되는데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유상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휘석이 되게 되면은 예. 사실 지배 구조에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고요. 음. LNF가 또 하나의 그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를 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물부터 사실은 폐배터리 그 순환까지 네. 다 그 일종의 어떤 그 생태계 자체를 배터리 생태계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개발해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 만든 기업과 LNF 기업과는 어떤 차이가 나냐? 음. 원가에서 차이가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룹 내에서 움직이는 거랑 전구체랑 리튬이 그룹 내에서 움직이는 거랑 네. 그것을 또 생산해가지고 또 그룹 내에서 움직이는 거랑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 쓰는 거랑 음. 이게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네.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주가에 그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엄청나게 똑똑해요. 사실은 개인들 투자에 똑똑합니다. 그렇죠. 안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이 LNF 주가에 좀 상대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차라리 네. 그것도 해답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거 그냥 정리에다가 예. 수직 계열화된 쪽으로 넘어가자. 예. 이게 더 좋은 솔루션 아닐까요? 그거는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고 네. 나보고 투자라고 그러면 저는 네. 일단 LNF는 아니다. 안 합니다. 아니, 그런 아이디어가 더 좋으신 거죠. 예. 나라면 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떠오르는 스타 중에 하나 포홀 저희가 얘기하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저희가 보통 포스코 하게 되면 포철 그러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회사고
아니 철강 회사가 뭐 이렇게 올라가? 네. 라고 했던 상황 쪽에서 네. 뭔가 많이 바뀌었죠.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분위기가. 이 포스코 홀딩스 그룹은 더 이상 그 철강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25년까지 친환경 쪽, 네. 일종의 이제 배터리 생태계 쪽으로 60%예요. 매출 비중이 60%. 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환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산업에서 전통 산업에서 넘어가는. 예, 네.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생태계를 갖다가 제일 잘 완성시킨 업체도 역시 포스코 홀딩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우리가 진짜 그전에도 보석 같은 기업이었지만 네. 사실은 앞으로 더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석에서 다이아몬드로. 네. 네. 다이아몬드 홀딩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시총이 한때 보니까 어제 76만 며칠 전에 76만 4천 원까지 갔었을 때가 이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예전에 2007년도 1월 달에 76만 5천 원이 갔었습니다. 예. 거기 처음 모자르게 가다 보니까 이건 너무 안 돼 라고 해서 누가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대응했었을까요?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단기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이런 회사입니다. 그랬었으면은 아마 시총이 벌써 그때 같은 경우 한 60조 이상으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2007년도가 그거였었죠. 중국의 성장과 함께 또 중국 관련된 종목 쪽으로 차화정 그래서 그때 같이 쭉 움직였던 그때의 영광을 지금은 이제 철강 쪽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넘어가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철강 쪽에 우리가 펄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소재, 광물 뭐 이쪽에 앞으로의 어떤 주도적 산업 섹터 부분에 펄을 어느 쪽을 더 많이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아무리 포항제철이 철강 쪽에 강자였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 배터리 생태계 쪽에서 세계 3위 정도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밸류데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친환경 쪽만 놓고 본다는 얘기예요. 친환경 쪽만 놓고 보면 25년에 에비타 3조. 맞습니다. 그죠? 28년에 10조. 10조. 2030년에 15조. 야. 근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왜 보세요. 매출을 61조 잡았는데 2030년에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양극재 100만 톤 가격을 갖다가 톤당 그냥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5천만 원만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만 해도 50조예요. 50조네. 근데 이걸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걸 갖다가 32종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게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튬 가격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질연구원 이런 데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지질연구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2030년까지 그 리튬 수요는 굉장히 부족할 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리튬 필요량이 한 66만 톤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빼고 지금 8,000톤 광산 50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 공급망 센터장이 한 얘기예요. 2025년부터는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2030년에는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튬이라는 건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뻔해요. 그 리튬 가격을 여러분들이 20년에 뭐 톤당 얼마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0달러 했나요? 뭐 한때는 뭐 1억 넘기도 했었는데 7만 5천 달러까지 간 게 지난해 3월 정도였고요. 맞습니다. 지금 내렸다가 지금 한 4만 2천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포스코 그룹 자체가 리튬 광산을 갖다가 지금 아르헨티나, 영모,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다 갖고 있잖아요. 일반 광산도 있습니다. 니켈, 인도네시아의 광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물들을 갖다가 포스코 그룹 자체는 완전히 지금 우리들이 그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광물들에 대한 어떤 그 공급망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거의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내재화 비율을 갖다가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구체를 내재화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보정을 받으려면은 전부 다 내재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 중국에서 뭐 들여온다거나 뭐 중국에서 가공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지금 미국의 보증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런 것들 갖다가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포스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예. 좀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듯이 역사적 신고가까지 지금 확 하기에는 뭔가 좀 그렇다, 좀 속도가 빠르다. 예. 라고 하다 보니까 또 자정작용 비슷하게 들어왔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궁금증이 생기시는 게 네. 우리 평론가님이시라면 네. 네. 같은 금액이 있었을 때 네. 조정을 받게 되면 에코프로를 사시겠습니까? 포스코홀딩스를 사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했습니다. 네. 네. 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유로 조정폭이 얼마가 되느냐는 사실은 뭐 그거는 좀 그렇고요. 네.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근데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포스코 홀딩스 쪽에 약간 좀 약간 네. 좀 무게를 지금 상황에서는 둬야 되는 지금 거 아니냐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조금씩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소재 쪽의 변화 따는 이제 앞으로도 수요가 더 많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성장은 시너지는 더 나을 것이다. 예,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까지 그 계획 자체가 양극재 100만 톤, 네. 전구체 46만 톤, 네. 응급재 36만 톤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그다음에 내재화를 80%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드는 셀 업체들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드려야 되는 관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제가 비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예. 오늘은 많이 할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보니까 최근에 또 뛰어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LS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2차 전지 나도 2차 전지 업체인데라고 하면서 부각을 좀 받기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네. 이 LS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S 전기, LS 일렉트릭 굉장히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 재무 상황이나 재무제표라든지 뭐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아실 겁니다. 근데 예. 주가가 잘 안 가죠. 생각보다는. 무거운 종목의 대명사. 네, 무거운 종목의 굉장히 대명사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 그룹 같은 경우도 가령 포스코 그룹처럼 네. 미리 방향을 좀 선회해가지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좀 각광을 받았을 수가 있겠죠. 네. 발이 느리게 이제 사실은 배터리 쪽으로 그 LNF랑 손잡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LNF하고 뭐 어느 정도 그 양측의 어떤 수요 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뭐 그 지금 그 전구체를 갖다가 생산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LS 그 LNF에서 전구체를 생산하겠다고 맞습니다. 하는 건데 합작법인으로요? 네, 합작법인으로 네. 생산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단기적인 목표가 25년, 26년에 져서 네. 그럼 뭐 27년부터 가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연매출 한 8천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얘기를 거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무거운 그룹 주가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까라는 그런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LNF가 걸치다 보니까 조금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제 느낌입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네.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제일 선호하시는 거네요. 시너지 나올 수 있는 회사. 그렇죠. 예, 수직 계열화돼서 시너지를 나올 수 있는 회사. 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걸 갖다가 미래 폐배터리 시장까지 다 이걸 갖다가 그 배터리 생태계에 의해서 다 갖고 있는 회사. 네. 그 업스트림 광물부터 시작을 해서 네. 끝단까지 다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이 원가 경쟁력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또 후발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질 거로 뭐 그렇겠죠. 분명한 사실이겠죠.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도 높아질 거고요. 네네. 영업이익이 똑같은 매출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의 주가가 사실은 더 높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중기인지 그 단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매출 한 8천억 정도를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8천억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은 물론 아니지만은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7월까지 받아놓은 수주 물량이 106조인가 107조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어떤 딱 약간 주식을 사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수치를 알려주시고 결정하시라.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국내에서 아직 뭐 좀 부각을 받는 업체 중에 하나가 성일하이텍이라고 예. 폐배터리 관련된 쪽 그래도
상장하고는 그래도 보통 상장하고 나면은 쭉 밀리는데 네. 아직까지 IPO하고는 저 위쪽에서 버티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네. 네. 폐배터리의 강자. 네. 이제 성일 하이텍과 함께 앞으로 어떤 폐배터리 쪽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폐배터리 앞으로 최소한 뭐 한 6, 7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죠. 폐배터리가 나와야지 폐배터리도 그걸 갖다가 그 재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가다가 그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차라든지 뭐 이런 게 몇 대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 침투율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은 미래의 어떤 가치들이 너무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진짜 지금 현재의 주가라는 거는 다른 게 없이 그거 위주로 해서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적어도 한 5년, 7년 정도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지금 미리 땡겨와서 네.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건데 네. 지금은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폐배터리를 갖다가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금속을 추출하고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진짜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량으로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때 네. 가령 설비 투자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겠죠. 설비 투자에 네.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럴 어떤 캐파라는 능력이 돼 있는 회사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기술만 있다라고 해서 제가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뭐 폐배터리를 갖다가 쌓아놓을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몇만 대 정도가 된다. 환경 오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을 예, 거고요. 예.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지금 맞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본격적인 폐배터리 회수 기간이 2025년부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만약 그때쯤 가서 그러니까 잘 준비가 되는 업체 쪽으로 보시는 게 고 1, 2년 전이라도 25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를 것 같아요. 빠를 수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그래도 뭐 길거리에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네. 2년? 네. 좀 그런 대로 좀 눈에 보인다. 조금 빨랐던 게 중국, 유럽 쪽이었죠. 네. 한 2년 정도인데 네. 그거가 그 폐배터리화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앞으로 최소한 5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우리 또 평론가님 얘기하셨던 포스코 안에 네네 다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가 네. 있죠. 네. 포스코 에코메터리얼인가? 예. 네. 예. 포스코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에도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도 있습니다. CNG도 에코프로 있고요. CNG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결국은 또 다 글로 돌아가네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양극재라든지 네. 전구체를 만들어보는 회사들이 네.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더 잘 추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쓸만한 금속들을 더 잘 추출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다 얘기를 해서 봤을 때는 돌고 돌아서 다 몇몇 회사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아예 지금 움직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또 지금 나오는 삼성 SDI 보니까 네. 최근에 실적 발표도 다 했었습니다. 네네네. 이런 회사들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아예 배터리 셀 만드는 업체 네. 이런 회사들의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겁죠. 무겁다. 굉장히 무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네. 이런 어떤 지금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담으신 분들도 네. 사실은 만약에 포트 안에 있다라고 보면은 네. 이걸 갖다가 어떤 단기적인 이득을 내기 위해서 담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기적으로 네. 가령 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갖고 있는 수주 잔고가 네. 사실은 1,000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컨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좀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빨라져야 되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춰진 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북미에서 생산하거나 하는 어떤 배터리 공장들 네. 거기서의 어떤 수율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직은 그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배터리 출하량이 늘어나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사실은 뭐 얼마 전에 GM CEO가 다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배터리가 빨리 안 나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얘기입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율이 잡히고 네. 만약에 본격적으로 그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안 사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무겁다. 예. 네. 그거를 하느니 차라리 또 걸로 돌아가네요. 그런 쪽으로 변화를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특집인 기념에 이것저것 다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내가 뭐 2차 전지 완전 전문가도 아닌데. 뭐 숫자나 얘기 나오시는 거 보니까 예. 거의 뭐 그냥 쏙쏙 들어서 거의 예. 일타 강사 느낌이십니다. 네. 앞으로 2차 전지 하게 되면 저희는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을 모시고 네. 변화가 나왔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진출하면서 이제 터 잡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이 이제 완공되기 시작하는 게 뭐 2025년이다. 네네네. 그 전쯤에 장비 발주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네. 이번 사이클에 하나의 또 변화로 되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거의 비슷한 어떤 큰 폭으로 내리던데. 예. 사실 그건 동조화 현상이고요. 사실은 이제 3Q부터 네. 지금 이제 벌써 3분기가 시작이 됐지만 그렇습니다. 올 예. 하반기로 갈수록 장비 수요는 점점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네. 내가 여기서 얘기했나 딴 데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네. SK온 같은 경우도 자금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한 12조 정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캐나다에서 한 15조 원 정도 받았고요. 네. 물론 뭐 이자가 있는 돈들이긴 하지만 네. 현금이 생겼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현금이 생긴 건 뭐예요? 빨리 공장 절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니들 빨리 공장 절하. 빨리 공장 지려면 장비 발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로 진짜로는 그동안 미뤄졌던 어떤 네. 장비 발주들이 실제로는 한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 네. 뭐 이런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면은 시장에서 그래도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이게 국내 배터리 3사 쪽에 다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다 들어가다 보니까 부각을 좀 많이 받았던 회사고요. 거기다가 또 중국에 장기 공급 계약했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한번 레벨업되고 이런 쪽인데 이런 것도 수주 나오게 되면 또 조정 받게 되면 또 언제든지 그렇죠. 네,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쪽도 한번 보시고 또 보니까 유명한 좀 알아주는 시총 높은 기업들이 PNT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네, 이런 사이클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추적은 해가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네. 다른 회사들,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들도 배터리 공장들을 좀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장비 업체들 중에서 기술적 장벽이 있거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기존에 어떤 그 연결이 돼가지고 장비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던 회사들이 제일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장들을 많이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기업단별로 가령 뭐 전국 공정이면 전국 공정 이게 공정별로 해가지고 셀렉트 해가지고 너 우리 거 했으니까 이번에도 니네가 해 이렇게 이제 개별단으로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기업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뭐 전국 공정까지부터 시작 활성화 공정까지 할 수 있는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하나기술도 거기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다른 기업들도 좀 있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장비 발주가 쏟아져서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어떤 그 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외국에서 짓고 있는 그 배터리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IRA법에 그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한테서 수입을 해서 양극재를 갖다가 공급을 받아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자기들이 뭐 양극재를 갖다가 생산하는 건 제가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장비들을 갖다가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미 검증된. 이게 사실 배터리라는 거는 화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장비가 달라지면 이거는 어떤 수율이 보장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나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율 잡는데.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이미 검증된 장비 업체들 그리고 이제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턴키로
네.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 공부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네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조목조목 한번 잘 털어봤습니다. 이쯤 돼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그래도 혹시나 네. 이번에 변동성 컸었을 때 네. 나 그래도 포모에 쏠려서 에코프로 한 140만 원 샀고 네. 포스코홀딩스 60만 원 샀는데 네. 단기적으로 좀 힘들어요. 네. 라고 하신 분들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압축돼서 먼 산을 한번 좀 바라봐라. 먼 산. 좀 큰 그림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봐라. 빅 마운틴. 그래서 어느 정도 위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거듭 당부드리지만 신용을 써가서 이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엉덩이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기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 돈을 갖다가 반드시 써야 돼. 네. 이런 돈 가지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뭐 돌려줘야 될 전세자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필패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부득불 내가 뭐 팔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팔겠어요.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손실을 확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손실이 사실은 어떤 위대한 기업도 네. 흔들리지 않고서 가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네. 크게 바람을 맞아본 어떻게 보게 되면 큰 폭의 출렁임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네. 그런데 그 회사의 펀더멘트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네. 앞으로도 좋아. 네.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간다는 믿음을 갖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여야 돼요. 주식회사는 어차피 그런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런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네. 결국은 그 주식 투자라는 거는 신념을 갖는 행위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신념을 갖기까지는 남한테 주워들은 말로 네. 뭐 이렇게 신념을 갖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신념에 내재하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 자신이 내 걸로 분석하고 만들어라. 그걸 갖다가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아주 또 보석 같은 종목들을 알려주시더니 보석 같은 멘트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예.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 네, 오늘 저희 2차 전지 관련돼서 변동성이 큰데 한번 이런저런 얘기들 점검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경제자부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는 또 2차 전지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 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시장의 변화와 흐름들 보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사부 너무 감사합니다.